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에 참 많은 혜택들을 얻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각 계절별로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에 눈호강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죠. 또 계절마다 소비품이 달라져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환절기나 계절마다 변하는 날씨 탓에 건강에 대한 염려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날이 차가워지면 콧물, 이 콧물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맑은 콧물이 나온다로 함께합니다. 콧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맑은 콧물입니다. 맑은 콧물이 나온다. 맑은 콧물과 탁한 콧물은 같은 콧물이라도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씨의 변화,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맑은 콧물이 잘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이런 현상을 비구증이라고 합니다. 비구증. 비구증이라고 그래요. 비구증. 예.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을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맑은 콧물이 흘러서 고민인 사람들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는 사람들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맑은 콧물이 여기서 물이 떨어지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화장지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걸 닦다 보니까 코 속이 헐고 코도 빨개지고 여기 요 주변도 헐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딱지가 않죠. 근데 그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져왔어요. 상풍이라는 게 뭐냐면 풍에 상하면, 상풍. 풍에 상하면 코에서 둑이 터지듯이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풍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이마가 넓고 하관이 쭉 빠지면서 약간 돌출된 형, 이런 사람을 풍인이라고 그래요. 풍인. 풍인이 풍에 손상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상풍증의 특징은 맑은 콧물이 흐르고 바람을 싫어해요. 바람을 싫어해요. 찬바람 보면 이러는 애들 있어요. 그 상풍증이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어때요? 바람이고 뭐 비고 어디 있어요? 막 뚫고 나가는 건데 바람만 불면 그냥 애가 자지러지는 경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상풍증이라고 해요. 이 상풍증에서 둑이 터지듯이 얼마나 많이 맑은 콧물이 흐르면 둑이 터지듯이 흘러요.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건 폐한이에요. 폐한이라는 게 뭐냐면 폐가 차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폐가 너무 차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폐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깨가 넓고 코가 크고 콧구멍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폐한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살길이 하얗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 4번입니다. 4번. 바로 노인이 맑은 콧물이 흐르는 현상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뇌수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을 놨어요. 근데 맑은 콧물이 쭉 나와요. 그럼 바로 침을 빼줘야 됩니다. 그 좋은 현상 아니거든요. 나이가 잡수신 분들이. 그거는 뭐냐면 침 기운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의학에서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보약 같은 그런 침법이 있어요. 그 침법이 뭐냐면 약침이라는 거예요. 면역력도 좋게 하고 이런 약침을 경혈에다 씁니다. 특히 맑은 콧물이 흐를 때 요 비결 요 근처에다가 약침을 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탁한 콧물은 비연이라고 합니다. 비연. 비연증. 비연증. 비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연증은 탁한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렇고 끈적끈적하고. 이것은 풍열에 속한다고 그랬죠. 아까 맑은 콧물은 폐한에 속하고 이것은 풍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있죠. 여기병은 다 풍열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진짜 풍열병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탁한 콧물이 나오느냐 이거를 물어보면 이 사람은 풍열에 의해서 병이 왔구나. 이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진단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풍열에 속한 탁한 콧물인 비연증은 맑은 콧물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법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이진탕을 가미하는 겁니다. 여기 가미라고 그랬어요. 가미. 여러 가지 가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당귀하고 청궁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진탕은 기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혈을 살짝 시키는 게 아주 묘한 한의학의 처방 구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무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보혈을 살짝 해줘서 피가 제대로 돌게 해서 맑은 콧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미이진탕, 이진탕 가미방이 맑은 콧물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거 비구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보증익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증익기탕은요, 환기가 위군이 되는데 이것은 코가 길거나 마르면서 키가 큰 사람, 코가 길거나
마르면서 키가 큰 사람이 맑은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진탕 감이방 가지고 안 돼요. 안 나요. 전혀 치료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보조기탕을 가감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구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칠정조열이라고 해서 칠정조열이라고 해서 칠정입니다. 감정에 손상돼서 조열 현상이 나타나요. 조열. 조열은 뭐냐면 한열하고 달라요. 언제 열이 나는지 모르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났다 식었다. 열이 났다 식었다 그래요. 바닷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열 증상이에요. 이게 조열이 칠정조열에 의한 맑은 콧물은 삼소음을 쓰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칠정조열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민한 사람 있죠. 감정의 폭이 큰 사람 있죠. 그래서 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의 폭이 큰 사람들. 감정의 폭이 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커요? 목이 길고 눈꼬리가 살짝 들렸고 이런 사람들이 감정의 폭이 크거든요. 그런 사람은 가슴이 없어요. 보면. 남자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맑은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 칠정조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삼소음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요. 이와 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맑은 콧물이 흐르는 현상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한의학적인 치료는 증상에 따라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는 체질에 따라서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체질과 증상을 봐서 치료해주면 맑은 콧물이든지 탁한 콧물이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